60년의 세월, 그 무게를 이겨내며 살아오신 여러분. 이제는 자신을 위한 진정한 투자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5분만 저에게 집중해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60대가 되면 여러가지 이유로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 상실, 자녀들의 독립, 친구나 배우자와의 이별 등 이러한 변화는 심리적 공허함을 가져오고 이는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심이 오장육부의 중심이라 하여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마음이 병들면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하죠.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몸의 병이 아닌 마음의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김영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60대 초반에 김영숙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극심한 무기력증과 식욕부진을 호소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정상이었지만 그녀는 사는 게 재미없다는 말을 반복하셨죠. 자식들이 모두 출가하고 남편과 둘만 남게 되자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영양제나 약 대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햇볕을 쬐며 30분씩 걷고 좋아하는 꽃을 가꾸고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라고 권유했습니다. 매일 5분 명상법과 햇빛 산책. 김영숙 할머니께 추천했던 방법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립니다. 첫째, 5분 명상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 앉아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5분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만 집중해보세요. 잡념이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저 다시 호흡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 5분 명상은 하루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우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둘째, 햇빛 산책입니다. 햇볕을 쬐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또한 비타민 D가 합성되어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15분만이라도 햇볕을 쬐며 산책해보세요. 동서양 의학 모두에서 강조하는 자연 치유의 힘입니다. 김영숙 할머니는 제 조언대로 3개월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없었지만 점차 걷는 시간이 늘어나고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경로당의 총무를 맡아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시죠. 이처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신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60대가 되면 근육량과 근력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고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져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서양의학에서는 근육 감소를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으로 분류하며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은 박명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평생 건강을 자부하시던 60대 중반의 박명수 할아버지께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축구 경기 중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셨는데 단순히 삐끗한 줄 알았던 발목이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평소 걷기 운동만 하셨고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은 전혀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근력 부족과 골밀도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틈새 근육 운동과 칼슘, 비타민 D 섭취.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근력과 뼈 건강을 위한 근태크를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틈새 근육 운동입니다.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기, 벽에 기대어 스쿼트하기, TV를 보며 팔굽혀펴기 등을 틈틈이 해보세요. 하루에 5분만 투자해도 근육은 조금씩 강해집니다. 둘째, 칼슘, 비타민 D 섭취입니다. 칼슘이 풍부한 우유, 치즈, 멸치 등을 꾸준히 드시고 비타민 D 합성을 위해 햇볕을 자주 쬐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양의학에서도 뼈를 튼튼하게 하는 보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운동과 음식 중에 검은 콩, 검은 깨 등을 권장합니다. 박명수 할아버지께서는 수술 후 재활치료와 함께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셨지만 꾸준한 노력 끝에 다시 축구 동호회에 나가셨죠. 이제는 넘어질 걱정 없이 손주들과 뛰어노실 수 있다고 좋아하십니다. 튼튼한 근육과 뼈는 여러분의 활동 반경을 넓히고 삶의 즐거움을 되찾아줄 것입니다. 60대가 되면 뭘 하려고 했지?
이름이 뭐였더라? 같은 기억력 감퇴를 경험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노화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뇌가 노화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뇌 노화를 늦추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동양 의학에서도 뇌수를 채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세 번째 사례, 이정희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평생을 교사로 근무하신 60대 이정희 여사님을 뵙게 되었을 때 여사님은 최근 들어 자주 깜빡하는 일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수업 준비는 물론 가족들의 생일도 잊어버리시는 일이 잦아져 스트레스가 심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여사님께 단순히 머리를 쓰는 활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극을 통해 뇌를 깨우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새로운 취미와 손가락 체조. 치매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뇌를 젊게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첫째, 새로운 취미 가지기입니다. 평소에 안 하던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 등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뇌를 자극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둘째, 손가락 체조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은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여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손을 쥐었다 폈다 하거나 주먹 가위보를 반복하는 등 간단한 동작을 수시로 해보세요. 제가 60년 경력 동안 만난 많은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추천했는데 모두 효과를 보셨습니다. 특히 동양의학에서는 손의 오장육부에 경락이 연결되어 있어 손을 자극하는 것이 전신 건강에 좋다고 봅니다. 젊은 뇌로 활기찬 삶. 이정희 여사님은 제 조언에 따라 그림 그리기 강좌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도 어색해하셨지만 몇 달 후에는 멋진 풍경화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림 그리는 동안은 다른 잡념이 사라지고 작품을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은 여사님께 큰 활력을 주었습니다. 기억력도 점차 좋아지셨고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젊은 뇌를 위한 노력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60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30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마음 건강, 근력 건강, 뇌 건강 관리법을 기억해주세요. 이 세 가지는 결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가 6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고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건강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서는 당장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관리법 중 한 가지라도 좋으니 꼭 실천에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위한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